발표, 음, 발표하게 된 김영범이라고 합니다. 이 7장은 제목에 나왔다시피 칼만 필터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칼만 필터의 어떤 일반화, 어떤 특정 뭐 그런 거겠죠. 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1장과 2장은 어떤 칼럼 필터를 사용한 전반적인 그 모델링에 대해 시스템 모델링에 대해서 콜레이드 프로세스와 어떤 메저먼 노이즈 간의 식을 정의하고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장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필터링이어가지고 인피니트 그 아무튼 그 알파 베타 필터링과 알파 베타 감마 필터링이 있는데 알파 베타는 이게 아마 우리 그 저기 신호 처리를 하다 보면 그 알파하고 1 마이너스 알파 그가 알파 그러니까 AB 어떤 A 플러스 B가 있다면 A 개수는 알파가 붙고 B에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붙어가지고 알파 값이 큰 경우는 알파의 웨이트가 붙고 작은 경우는 1 마이너스 알파 웨이트 그쪽에 웨이트가 붙어가지고 전체적인 신호가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마 알파 베타 필터링도 그건 것 같아요.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지어졌지만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그렇게 해도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알파 베타 필터링 확장을 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필터링이라고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해밀토니안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또 다른 또 다른 매트릭스 H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스테이디 스테이 필터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페이딩 칼럼 필터링인데 페이딩 메모리가 있는 칼럼 필터링인데 이건 이제 페이딩을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다. 페이딩 이게 이제 이게 왜 페이딩이 여기서 나온가 싶었는데 페이딩은 통신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따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4장 거기서 근데 그 페이딩 개념하고 이 전파 통신에서 쓰이는 페이딩 개념하고 여기서 페이딩 개념은 약간 다르겠지만 핵심은 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고 정의를 내려보면 일단 전개 강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을 페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을 페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 근데 7.5장은 칼럼 필터에서 어떤 제한적인 요소를 둬가지고 어떤 신호의 필터의 특성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델 리덕션 어떤 이 수식을 간략화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퍼펙트 메저먼트는 간략하게 했으면 이번에 또 정확성을 효율성을 위해서 간략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정확성을 위해서 뭔가 신호를 더 추가해 보자 그런 개념이 퍼펙트 메저먼트가 되겠고요. 프로젝션 어프로치는 이제 그 칼럼 필터링의 어떤 해석 자체를 다양하게 프로젝션을 해서 다양하게 접근해보자라는 게 되겠고요. PDF 4번 PDF 트렁케이션 어프로치는 그 아까 저기 챕터 2에서 했었던 그 가우시안 분포의 어떤 A 가우시안뿐만이 아니라 어떤 확률 분포가 A부터 B까지 있다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AX 뭐 DX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간단하게 Q 펑션을 썼었죠. 마컴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냈는데 마컴의 Q 펑션이라고 하는데 마컴의 Q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간략화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Q 펑션이 좀 더 약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에러 펑션이라고 그래갖고 ERFC라고 에러 펑션을 표시하게 되는데 Q 펑션하고 같은 기능인데 약간 표현 수식이 약간 앞에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PDF를 좀 더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에러 펑션을 사용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탈 서머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7.1장은 correlate process하고 measurement noise가 칼만 피터 어떤 방정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7.2장은 필터를 그러면 1장에서 정의를 했다면 칼럼 필터를 이제 모디파이 하기 위해서 correlate 그 process noise와 measurement noise 간의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모디파이를 해보자, 변형을 해보자라는 게 7.2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5장에서는 이 타임 타임 베어링한 칼럼 필터를 가지고 5장에서 타임 베어링한 칼럼 필터인데 이것을 스테디 스테이트한 칼럼 필터로 약간 갓 비슷하게 아니면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타임 베어링 칼럼 필터는 이 시간에 따라서 같이 변하는 거예요. 타임 베어링 시간이 T1에서의 뭐 신호가 있다면 그 신호 자체가 T2에도 같이 신호의 타임에 따라 변하는 그런 필터였는데 그걸 스테이디 스테이트한 그러니까 아주 일정한 값이 유지되게끔 그런 신호를 바꿔가지고도 이 칼럼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내는 게 이제 이스티메이션 에러 코베런스를 또 하게 되고요. 그 방법은 알파 베타와 알파 베타 감마 필터링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7.4장에서는 이제 아까 그 페이딩 메모리 필터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건 이제 프로세스 노이즈가 아주 큰 경우는 그 시스템의 모델을 너무 큰 경우는 신뢰성이 큰 경우는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이전에 출력값 YK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 같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프로세스 노이즈가 갑자기 튀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 칼럼 필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전에 어떤 출력값을 그대로 고려한다라는 게 이제 페이딩 메모리인 것 같습니다. 7장 5절에서는 이제 컨스트레인트 변화를 다양하게 응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퀄리티하고 컨스트레인트와 인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둘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orrelated process와 measurement noise는 이 XK부터 이 식은 많이 나왔었죠.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유심히 좀 주의 있게 볼 부분은 이 E의 WW, E의 W, E의 V, 그 다음에 E의 코베리언스, E의 WV가 있죠. 이런 경우 맨 아래측에 있는 경우는 어떤 코베리언스 시스템을 나타내기 위해서 MK라는 계수가 붙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MK가 상관계수 어떤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에러텀은 이제 마이너스하고 이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자꾸 나오는데 왜 개념입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인터넷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막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기준이 관측이 그러니까 사전 사후 개념인데 마이너스가 사전
플러스가 사후가 되는데요.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observation 관측했느냐 안 했느냐, 즉 측정을 했으면 하기 전에 이 K 하기 전에 그 예측한 에러가 되겠고, 이 플러스 K는 사후에 측정한 그런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에 있는 X 햇에 K의 마이너스가 있고 X 햇에 K 플러스가 있는데, 이 또 X 햇은 바로 예측한 X를 예측했다라는 그 신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햇의 K의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X 값을 K 스테이트에서 예측한 그런 결과가 되겠고, 밑에 X 햇 플러스 K는 X의 사후 관측 후에 관측 K 스테이 아니 다시 X 햇이 예측 그 X를 K 스테이트에서의 관측 후의 예측값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X 마이너스 이게 이 우측 부분을 자꾸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X 햇은 FK 마이너스 X 햇 플러스 K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X 햇의 K 마이너스 1은 K 스테이트 그 이전 스테이트의 4 플러스니까 이전 스테이트에서의 사후 값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FK라는 어떤 그 개수를 어떤 파라미터를 곱해지고 나타나는 거고, 플러스 GK, UK는 이제 뭐 노이즈 텀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구해진 X 햇의 K 마이너스 4 전에 예측된 값이 사후에 다시 이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사후 XK 플러스는 그러니까 XK 햇의 K 마이너스가 사전에 그 관측값 플러스 YK 측정치 마이너스 HK는 이제 그 사전에 X K 스테이트에서 예측값하고 앞에 H 계속 곱한 거에 차에다가 KK 그 칼만 매트릭스 칼만 개인이 되죠. KK가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구해집니다. 이게 형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포맷이.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 식에서 EK-1 텀은 정리를 해보면 FK-1을 에러텀 이렇게 WK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플러스 EK 플러스 텀은 또 이 아래 밑줄쳐 파란색 밑줄쳐진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각각 퍼스트 프라이어리 퍼스트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사전에 예측한 에러가 되겠고, 플러스는 사후 에러니까 좀 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떤 결과적 같이 고려하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겠고, 이때 이제 P 다시 넘겨가지고 좀 더 보면 까먹 여기 그 칼만 필터가 다양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기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변하지 않는 팩터가 5가지가 있더라고요. 5가지 줄이면 3가지가 되고, 그 3가지 값의 변화는 뭐냐면 X값, P값, K값, 이 3가지입니다. X는 관측한 결과값이 되겠고, P는 커베리언스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K는 개수가 되겠고, 이 3가지는 절대 어떤 칼럼 필터든지 필이 들어가는 방식이 되겠고, 이 3가지를 확장을 하면 5가지가 됩니다. 5가지 뭐냐면 X도 플러스 마이너스 사전 사고가 있게 되겠고, P도 사전 사고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KK는 칼럼 필터가 변하지 않고, 이 5가지가 또 필이 계속 반복되다 시식이 이 값을 구하게 되고, 이걸 약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칼만 필터가 약간 변형이 되는, 시스템 따라서 변형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대충 개념이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어리아 포스터가 있고 P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4 전에 코베런스가 되겠죠. P 플러스는 4 후의 코베런스인데 4 후는 P 플러스 항상 P 4 전이 개념 들어가 같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P 플러스 인의 세 번째 줄에 보면 PK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KHP라는 여기 연필을 찝히는 게 있는데 연필이 안 되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P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됐을 때 좌측 맨 아래쪽에 보면 이 에러 E에 E가 expectation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에러 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E에 그 입실론 뭐 V 이것은 맨 밑에 정리해 보면 0, 0, M-0이 나오죠. 이게 0이라는 것은 이미 4장, 5장 다 했었을 거예요. 했던 겁니다. 0이라는 것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0이 되고 둘이 어떤 W와 EH의 어떤 관계가 있으면 MK로 나타나게 되죠. 그때 이 값을 이제 이 PK 플러스 1의 이 화살표를 가보면 이 값을 M으로 표시가 되죠. 7.7에 보면 우측에 7.7에 보면 그 PK 플러스 1이 이제 이 에러 텀을 MK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MK로 쭉 표시를 하게 되겠고 맨 밑에 내려오면 그때 K 값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그러니까 PK 플러스의 가장 PK 코베런스가 최소가 되는 KK를 구하게 되는 거죠. 미분을 해가지고 PK를 미분을 해가지고 제로가 될 때에 KK 값을 구하고 그 KK 구해진 KK 값을 PK 플러스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과연 그때 최소일 때의 PK 값이 얼마인지 구해내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트레이스 값을 적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트레이스 A 그 P 플러스 1을 트레이스를 이 P 플러스 1 최소점 찾기 위해서 KK로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을 하기 전에 트레이스라는 이제 행렬에서는 트레이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맨 위에 두 번째 보면 라운드 A에 라운드 트레이스 A, B, A 트랜스포즈는 EAB라고 했죠. 그래서 A, B, A 트랜스포즈를 주의를 쉽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측에 PK 플러스는 A, B, A 트랜스포즈니까 이게 A, B 트랜스포즈 밑에 세 번째 우측에 세 번째 줄에 보면 IKKH 곱하기 PK 마이너스 그리고 다시 또 1마이너스 KHK의 트랜스포즈가 있죠. 이게 바로 A, B, A 트랜스포즈 꼴이죠. 그 옆에 있는 KK, RK, KK 트랜스포즈도 A, B, A 트랜스포즈 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배의 A, B만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화살표 대로 쭉 따라와 보면 마이너스 2에 붙여주고 1마이너스 KH는 A가 되고 PK는 마이너스가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EKR도 보면 이 우측에서 KR, K 트랜스포즈였으니까 EAB는 EKR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타내줘가지고 묶어주면 이 값이 제로가 되는 제로가 됐을 때의 값을 KK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 7.9식을 정리해보면 7.10식이 됩니다. 그래도 이 얻어진 KK를 다시 PK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때의 이 PK 최소점이 얼마인가를 정리해보면 밑에 네모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식하고 비슷하죠. 이 PK 플러스는 사후에 K 스테이트에서의 코베런스는 이꼴 해가지고 PK 마이너스가 4 전에 K 스테이트에서의 예측한 P 코베런스 빼기 그 두 개의 차를 해가지고 이런 포맷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릿 타임 칼럼별도 일반식으로 나타나 보면 대부분 이 7.12거를 많이 봤었던 공식이라 가지고 이 에러 템이 세 가지가 있죠. Q,
WWVV, WV의 커베런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또 쭉 P 플러스 1을 쭉 정리를 해보면 맨 밑에 앞에 설명했었던 그 방식이 되죠. 근데 여기서 P 제로 플러스니까 제로 스테이트에서의 사후 P 코베런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제로 스테이트는 P 마이너스 K 스테이트의 값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칼라드 프로세스와 이제 매니지먼트 노이즈를 보자면 아까 일반적인 시스템은 이 네모 이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칼라드 프로세스 노이즈는 어떤 보냐면 이 왼쪽에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세 가지 밑에 세 가지 이 에러텀이 세 가지가 있죠. WW 이뭐 푸사이라고 하는 푸사이 맨 밑에 이 W 푸사이 이렇게 싸인가요? 푸사이가 뭐 이렇게 세 가지 포섬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다시 7.21에 오면 칼라드 프로세스 노이즈는 이 2의 WW를 이 2의 푸사이를 이용을 해서 QK로 나타내는 거. QK는 이제 Q 펑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에러 텀을 그 플러스 노이즈 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QK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드 메이저먼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WWK가 QK가 두 개가 됐죠. 행렬이 두 개가 됐고 그다음에 이 에러 VB 텀은 제로가 되죠. 이 제로가 의미하는 것은 메이저먼트 노이즈가 없고 없을 때는 미인하고 코베런스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칼라드 메이저먼트 노이즈에서도 메이저먼트 디퍼런스 방식. 여기서 이제 7.21에서는 일반적인 그 WW가 QK를 갖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스테이트 이 QK에다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이저먼트 노이즈는 어떤 스테이트먼트 하나 들어가는 거 추가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위가 제로가 된다는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고 메이저먼트 디퍼런스는 이 VV와 WV가 어떤 특정한 둘 다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특정한 값을 갖게 되면 다시 우측에 맨 밑에 식에 보면 이 x 햇의 이 사전의 k 스테이트 값을 이렇게 나타내고 사후는 마찬가지로 풀었으면 이 k xk의 4 전에 그것도 그대로 오는 이 포맷이 아까 포맷하고 비슷하죠. 포맷하고 KK에 붙어지고 뒤에 디퍼런스 구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겠고 이때 당시에 이걸 다시 KK에 또 이 P의 마이너스 최애 속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줘가지고 K를 구하게 되죠. 그때 아규먼트 민 해가지고 트레이스 뭐 이래 에러텀 나오는 거 앞에 했던 거와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그젠플 1하고 2를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이그젠플 1식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모양이 되죠. 모양이 되는데 약간씩 이제 이 WW와 VW 약간씩 어떤 값을 갖죠. 1 에타, 0.1 세타, 그다음에 M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 코릴레이션 M이 0이라고 하면 코릴레이션 0이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신호죠. 이게 지금 다른 신호일 때는 스탠다드 필터의 0.76하고 코릴레이트 필터를 사용한 거하고 비슷하죠. 비슷하고 코릴레이션이 0.25일 때 양의 0.2 상관을 가질 때는 스탠다드 필터보다도 코릴레이트 필터가 좀 더 코릴레이트 필터가 좀 더 0.019로 값이 좀 좋죠. 그리고 음의 상관 마이너스 0.25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릴레이트 필터가 훨씬 어, 여기서의 값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나은 값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7.2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 XY 텀이 약간 변형됐죠. 하나의 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행렬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행렬로 나타내는 경우에 보면 이 RF 이 텀이 세 가지가 있죠. WW, 싸이, W 싸이, 코베런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 이 칼라 이 파이에 함유된 칼라 정도에 따라 가지고 포함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쭉 비교를 해보면 0.01 때는 비슷하죠. 그리고 메저먼 디퍼런스 좀 더 크죠. 이거 안 좋게 되겠고, 그다음에 0.2일 때는 대부분 비슷하게 되겠고요. 0.5일 때는 0.5일 때 스탠드 필터일 때 0.3이지만 어규먼트 필터, 메저먼 디퍼런스가 약간 비슷비슷하지만 두 개가 좋고요. 0.9일 때는 스탠드 0.6이 되고 아우규먼트 필터와 메이저링 디퍼런스가 0.407, 0.46으로 이제 훨씬 값이 적죠. 그래서 어규먼트 필터하고 메이저링 필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메이저링 디퍼런싱 방식이 약간 더 특성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스테이트 필터링을 보면 그리고 타임 베어링 필터처럼 스테이트 필터에서도 비슷하게 작용을 시스템을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보통 시스템 타임 인베런트하고 맨 위에 시스템 타임 인베런트하고 프로세스와 매지먼트 노이즈 코베런스가 마찬가지로 타임 인베런트 하다면 이 타임 인베런트 한 경우에는 스테이트 필터를 사용하면 타임 베어링 필터처럼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통 시스템에 이제 타임 인베런트하고 그 프로세스와 매지먼트 노이즈도 타임 인베런트 한데 타임 인베런트 한 시스템에도 스테이트 필터를 사용하면 타임 베어링 필터를 적용한 것처럼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스테이트 필터링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 이제 정리식 된 거 보면 맨 밑에 보면 이 파란색 네모가 난 게 있죠. 그래서 맨 밑에 파란색은 5.56장에서 했었던 거 보면 K 이렇게 정리된 걸 구해보면 K 무한대 값을 했을 때 이래서 0.62가 나옵니다. 이때 P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위에 파란색 네모에서 구해서 1.62가 되죠. 1.62를 여기에 집어넣어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0.62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타임 베어링 필터였는데 다시 7.37에서 돌아오면 여기는 스테이트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KKK 무한대로 해가지고 3 플러스 루트 부분에 1 플러스 루트로 값이 나타내진다라는 게 이제 이 스테이트 필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 스테이트 필터에서는 여기 밑에 보면 디스크릿 엘지브릭 리차트 이퀘이션 이런 방정식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것은 P 무한대와 K 무한대를 구하게 되는데요. P 무한대는 이제 여기 P 무한대는 파란색 네모 위에 보면 if large K가 엄청 스테이트가 엄청 커지면 PK하고 PK 플러스 1하고 거의 근사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P 무한대는 FP 그 위에 보면 이 위식에 보면 PK 플러스를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 PK 이렇게 7.41식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PK가 이제 P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면 되고 그다음에 이 이퀘이션에 의해 가지고 K 무한대는 또 여기 위에서 구해진 이 P 무한대를 집어넣게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K 무한대라는 것은 원래 그 KK로 나타내는데 K 스테이트가 무한대가 됐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스테이트가 하나의 어떤 센서가 있다면 그 스테이트를 무한대로 쪼개는 거죠.
엄청 많이 지금 쪼갠다는 것은 또 장시간 동안 관측했다는 그런 스테이트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센서 자체를 무한대로 많이 늘렸을 때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값을 취하게 되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K 무한대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제가 맨 처음 첫 장에 설명했듯이 그 T를 무한대로 간주한 타임 에버리지하고 이 개수를 무한대로 한 앙상블 에버리지 두 개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같다 그랬죠. 같은 게 에르고 즉선 유지가 된다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P, P 무한대, K 무한대를 구했으면 이 과정은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 보면 P4 전에 PK 플러스 1 스테이트의 값은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이때 PK는 우측에 빨간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 맨 밑에 식이 PK 마이너스 KK 식이 있죠. 이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때 또 파랑 동그라미, 왼쪽에 파랑 동그라미 KK고 우측에 파랑 동그라미 KK는 이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쭉 풀어주는 게 7.41식이 되겠습니다. 7.41식이 구해지면 이 K가 엄청 크다고 간주하게 되면 이제 P 무한대가 되겠고 이게 7.42식이 되겠습니다. 시점 7.42에서 P 무한대가 구해지면 이게 바로 대열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K 무한대도 이 P 무한대로 이렇게 나타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그젠플을 보면 이 이거 위에 x 플러스 1하고 xk 플러스 1이 바로 xk가 같다고 하면 이 앞에 개수가 1이죠. 1. 이건 그 1이기 때문에 이거 uncontrollable 해요. 그리고 매그니튜드가 1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스템이 그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에 들어오는 신호도 K 플러스 관측 신호도 그 이전의 신호가 계속 같아 버리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칼럼 필터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같다는 신호를 버리니까. 그걸 의미가 있고요. 이그즘 7.4 같은 경우는 XK 플러스 2배의 XK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오는 신호가 아주 빼지죠. 그래서 이그잼 7.4 중간에 보면 F-GK라는 식이 있죠. 여기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빼주고 더해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컨트롤러블 하다. 칼럼 필터를 여러 가지 필터 기법을 적용을 해서 컨트롤러블 하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5 같은 경우는 어, XK 플러스 1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고요. 됐을 때 이 만약에 UK가 마이너스 KXK라면 그걸 대입시켜 보면 7.46에서 UK에다가 그 마이너스 KXK 집어넣어 보면 이제 두 번째로 행렬식을 나타내게 되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K 플러스 이렇게 I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지죠. 이게 바로 이 대여 시스템은 P를 무한대로 하고 K를 무한대로 한다는 거죠. 왼쪽 동그라미가 설명해 주는 게 대여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대여 이퀘이션 적용하게 되면 얻어지는 P 무한대와 K 무한대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림을 보면 시어림이 2, 3, 2, 4, 2, 5, 2, 6인데 여기서 보면 좀 근데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그래서 어, 유니크한 파지 대여 시스템이 또 유니크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션 솔루션 P 무한대인 경우는 이 FH가 디텍터블 하고 2번은 스테이블라이저 한 거죠. 그리고 2.4식은 대여서 최소 하나 이상의 포지티브 세비 데피닛 솔루션을 갖게 되면 이때는 2번에 F식은 컨트롤을 하다는 거죠. 언더 대신 유니서클에서 컨트롤 한 거고 그리고 25에 보면 앨리스트 원 포지티브 데피닛 위에서는 23, 24는 세미 데피니션인데 여기서는 25부터는 그냥 데피니시 솔루션인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러블 하다. 그리고 인사이드 유니서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죠. 이렇게 되었고 26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통합해서 3, 4, 5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P식을 이 위에서 보면 HQRM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HQRM 1110이 있죠. 이 식을 이 7.31식에다 그대로 넣어서 대입을 하게 되면 P가 정리가 되고요. 이때 P를 구해보면 2차 방정식에서 P를 구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K 값이 이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죠. P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대입을 해보면 K가 이렇게 쭉 풀어지는데 XK 플러스 값이 2.6이 나와. 2.6이 이 빨간색 동그라미 2.6이 나와. 이런 경우는 언스테이블하게 되겠고 포지티브한 경우는 쭉 풀어보면 0.38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경우는 스테이블하고 즉 이 XK와 XK 마이너스 1의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앞에 개수가 1 이하면 스테이블한 거고 1 이상이 되면 발산하게 되고 언스테이블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7과 7.8 경우는 이제 마지널리 스테이블. 마지널리 스테이블한 경우는 이, 이, 그 스테이블하고 언스테이블하고 그 사이가 있다면 그 스테이블하고 언스테이블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그 간격을 마지널리 스테이블이라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맨 뒷장에 맨 뒤에 첨부한 게 나중에 이때 설명 좀 들으면 되니까 그것도 다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P가 여기서 이제 또 7.8 같은 경우에는 쭉 구해지는데 P가 0인 경우가 있고 3인 경우가 있는데 0인 경우는 언스테이블하고 다시 3인 경우는 스테이블한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0인 경우는 XK 플러스와 XK 마이너스 계속 2죠. 언스테이블한 거고 P3인 경우는 X 플러스 K와 SK 마이너스 비교가 2분의 1이 앞에 계속 2분의 1이니까 이런 경우는 스테이블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파벳 필터링은 이 보면 이제 스테이디 스테이트 칼럼 필터라고도 하고 투 스테이트 즉 포지션과 벨로시티 같은 두 가지 상황을 투 스테이트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이런 경우를 뉴토니안 투 스테이트 뉴토니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면 XK가 일체로 이렇게 두 가지 행렬 n by n이 아니고 2 by 2 이런 행렬로 두 가지 행렬로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뒤에 이 V 다시 텀도 T2 다시 T 두 가지 위로 텀이 나타나게 되고 이럴 때 쭉 풀어보면 이럴 때 Q 값은 또 이런 식으로 이 T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런 경우 여기 나오네 여기. 아까 제가 5가지 어떠한 칼럼 필터도 5가지 핵심 필터가 있다. 핵심 팩터가 구해진다고 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이거 P-K, XK 마이너스 이게 있죠. XK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고 P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고 K 값이 5가지는 항상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K하고 또 P 플러스 마이너스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때 K는 이제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 P 마이너스 이제 이건 위에 이 위에 저기 뭐 첫 번째 노란색 줄 있죠. K는 P 인버스에 P 마이너스 HT 이걸 그대로 밑에 빨간 줄에 적용시킨 겁니다. 지금. 밑에 위에 있는 노란 줄이 글씨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밑에 노란 줄 두 번째 노란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P 맨 마지막에 이제 P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쭉 마찬가지로 파랑색 첫 번째 줄에 보면 P 플러스는 I-K, P 마이너스죠. 이걸 다시 그대로 맨 아래쪽에 있는 파란 동그라미 풀었으면 이렇게 쭉 써지게 됩니다. 써지게 되고 이 식이 7.65가 되고 이 식으로 쭉 나타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1, K2 그다음 P 행렬값 11, 12
투인데 좌측에 보면 이제 이게 K1, K1, K2, P12로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K2, P22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고, 이 나타내진 방법을 맨 위로 다시 정리해 보면, 이 람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매뉴버링 인덱스라고도 하고, 타겟 트래킹 인덱스라고도 또 하게 되요. 람다가 트래킹 인덱스라고도 하게 되는데, 맨 우측에 있는 네모식으로 최종 이제 알파 베타 필터링 같은 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P1,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이 사후에 이 P 코비런스를 구하기 위해서 P를 행렬식으로 나타내는 이 투바이투 맹점 행렬식으로 나타냈을 때 P11, 12는 K1, K2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1 마이너스 알파가 곱해지는 게 있었죠. 그러면 알파가 큰 경우는 알파를 고려하고 작은 경우는 1 마이너스 알파를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인 안정화를 고려한 것처럼 여기서도 P1은 1, 2, 2, 2가 아마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기서는 그런 게 설명은 없는데 그렇게 좀 공학적으로 그렇게 넘겨 짚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넘겨 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그런 식으로 KK가 이제 크다면 P1, P1, 1, 1, 2를 고려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P1, P2 거꾸로 오겠네. 거꾸로 P1, P2가 KK 값이 작다면 P1, P1, 1, P12로 구하게 되고 만약에 K1, K2가 크다면 P22에서 두 개를 빼주니까 어떤 큰 값을 약간 좀 그 적당한 그 K가 큰 값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P22도 이렇게 빼주기 때문에 적당한 이 값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이제 알파 베타에다가 3 스테이트 맨 위에 3 스테이트 뉴토니아 시스템으로서 이건 하나 들어서 하나의 스테이트를 확장한 거죠. 포지션, 벨로시티, 악셀레이션처럼 이렇게 세 가지 스테이트를 고려하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XK를 보면 세 가지의 3x 3의 어떤 행렬로 나타나게 되고 쭉 풀어보면 이제 맨 아래쪽 K가 나타내지고 P 플러스 이렇게 이 세 가지 텀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측에 네모를 보면 P11부터 P11, 12, 13 쭉 이렇게 P33 플러스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알파, 베타, 감마로 표시가 되고 이런 경우도 전체적인 일정한 크게 튀더라도 그 시스템의 센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해밀토니안 어프로치 방식이 되는데 이건 이제 쭉 풀어쓰는 게 밑에 동그라미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 보면 PK를 SZ 인버스 1 형태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PK 플러스 1 이렇게 쭉 나타내지는데 다시 묶어서 정리해 보면 이 7.81식에 보면 7.81식의 PK 맨 밑에 있는 7.81식에서 PK에다가 SG의 인버스를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 가지고 이 PK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G 인버스를 묶어줬죠. 묶어줘 버리니까 SK 인버스가 SK만 남고 그리고 뒤에 있는 QF 마이너스 G 같은 경우는 G 1이었는데 G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니까 K가 그대로 다시 1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묶었기 때문에 K를 나타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풀었으면 이 PK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SK 플러스 1로 GK 플러스 인버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게 돼요. 다시 이제 우측에 상단에 보면 쭉 나타내지고 이때 SK Z 플러스 K 플러스가 SK 플러스 1을 정리해 보면 H의 ZX로도 표시할 수가 있고 이때 H 같은 경우는 또 해밀토니안 매트릭스라고도 하고 이때 H는 또
심플리틱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심플리틱 매트릭스는 이 J가 이렇게 이런 모양 형태일 때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값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어단 폼으로 나타나보면 이건 이제 이미 명제같이 수학 A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고민할 필요 없고요. 주어단 폼으로 바꿔보면 H는 파이의 D의 파이 인버스로 나타나게 되고, 이때 파이 행렬은 파이 1, 1, 1, 2, 2, 2로 나타내지는데, 이 왼쪽에 있는 1, 1, 2, 1은 이게 스테이블한 엘리멘트 값이 되겠고, 우측에 있는 1, 1, 2, 2 같은 건 언스테이블한 매트릭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우측에 아래 두 번째에 있는 식에서 이 나타나는 이 쪽에서 그 파이 인버스를 곱해주죠. 곱해주게 되면 파이가 없어지고 D 이런 맨 아래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정리가 됐을 때 쭉 이제 좌측에 맨 밑에 보면 이 과정을 내지게 과정을 나타내 보면 이제 SK는 1, 1, 1, 2로 나타내지고, 이때 리미트 PL 곱해 보니까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2, 2에 파이 1, 2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때 SK가 구해진다라고 또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정리의 우측에 네모에 보면 해밀턴이 어프로치 스테디 스테이트 칼만 필터링을 보면 H 행렬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2x2 매트릭스 표현이 되고요. 3번에 보면 이제 파이 1, 1, 1, 2, 2, 2 같은 거, 이게 스테이블한 경우였죠. 스테이블한 텀이었고, 그때 P 마이너스 구하게 되면 P22의 아니 파이 22의 값을 파이 1, 2 인버스로 그러니까 파이 1, 2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또 해밀턴이안 어프로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식이 이제 이 주어진 시스템은 플러스 1에 이런 식으로 되겠고, W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0이 나타내주고, 이때 FHQR은 1이 되겠고, 이때 해밀턴이안 이런 식에 의해서 이 우측에 있는 FHQR을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H가 이렇게 1, 1, 1, 2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걸 다시 이제 적용을 해서 유니서클에서 변환을 시켜보면 이 파이 1, 2 값이 0.5하고 0.3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쭉 정리했을 때 이 앞에 식에서 K 값은 이렇게 P 값은 P22를 1, 2로 나눠준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6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K 값은 또 이 식에 의해 가지고 P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구해지게 됩니다. 0.62. 이때 구해진 값하고 0.62하고 이 스테이트 필터링 했을 때 아까 이렇게 구해진 거하고 거의 값이 같게 됩니다. 구해보면 7.37씩하고 7. 아까 이거 했었죠. 스테이트 칼만 이쿠에이션 할 때 이렇게 구했었죠. 아까 이 두 개의 식이 같다라는 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밀턴 방식으로도 이 해밀턴이나 매트릭스로 이용을 해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딩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까 페이딩이 그거 아까 동일한 전개 강도의 변화를 유지하는 구간이라 그랬는데, 페이딩이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기지국에서 우리 휴대폰으로 0.1mW의 전력을 썼다고 했을 때 시간상으로 T1하고 T1, T2 그 구간상에는 1mW가 아니고 0.6mW가 유지되는 구간, 그 구간에서는 전기 강도 변화가 없는 거죠. 원래는 1을 쐈지만 원래 계속 1W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특정한 시간 T2, T3, T2부터 T3 구간에서는 1W가 아니고 0.4W가 유지돼 버리는 거예요. 쭉 낮아진 걸로. 그런 경우를 패딩을 하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빌딩 같은 경우에 딱 들어가게 되면 또 공간적으로도 어떤
전파가 도달하지 않으면 신호가 약해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 신호가 아예 먹통이 되는 2, 3초 정도 먹통이 되는 그런 구간을 또 페이딩이라고도 합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아까 그 신호 값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변화가 있지 않고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돼버리면 필터가 이제 더 혼란스럽죠. 이게 어떻게 어디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했을 때 메모리가 돼 있는 어떤 값을 꺼내서 사용하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 책에 나온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값이 어떤 특정한 변화가 칼럼 필터가 처리하기 힘든 그런 값이 들어오게 되면 페이딩을 그런 경우가 페이딩이라고 정의를 그런 경우가 도달하게 되면 메모리 돼 있는 값을 불러와 가지고 그냥 이용해버리자라는 게 이제 칼럼 필터링의 특징 중에 또 그런 경우를 설명하고 있지 않나 싶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또 이 조건 시기 시스템이 있죠. 많이 봐왔을 때 이 시스템이 있다면 쭉 바로 내려갑니다. 쭉 있을 때 이때 그 에러 텀이 J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J를 미니멈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미분을 하게 되죠. 그때에 KK 제로가 되는 KK를 구하게 되고 그때 구해지면 다시 쭉 넣어서 풀었으면 이렇게 풀어지게 되죠. 그때 값이 되겠고요. 이 값을 이제 우측에 네모의 위에 보면 K가 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PK 4 전에 PK가 되고 PK 플러스가 구해야 되고 PK 플러스는 아까 마찬가지로 PK 마이너스를 고려하게 되고 거기다가 어떤 변화된 신호 KK 변화 신호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가서 보기에 편해지실 거죠 아마 봤던 거 약간씩 개념은 약간씩 의미는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거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XK 마이너스와 XK 플러스가 있으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XK 마이너스 사전 뭐 XK 예측값은 쭉 나타내지게 되고 이때 사후 XK 플러스는 또 이 앞에 XK 마이너스 고려를 하게 되고 쭉 나타내지게 되는 거죠. 이제 페이딩 메모리 필터를 나타내 보면 이렇게 우측에 페이딩 필터는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이때 에러 텀은 X0와 P0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쭉 밑에 내려보면 아까 그 5가지 팩터가 있다가 P 플러스 마이너스였고 X 플러스 마이너스 K 5가지인데 쭉 5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P 플러스는 이제 이렇게 맨 밑에 보면 PK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것도 이제 XK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랬을 때 이 식이 이제 이건 값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앞에 식에서. 그래서 맨 밑에 P 무한대와 K 무한대를 구한 그 대여 시스템 의해 가지고 P 무한대와 K 무한대를 구한다고 그랬었죠. 아까 그래서 알파 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P 플러스 무한대는 이렇게 되고 K 무한대는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이제 여기 보면 K가 위에 동그라미 쳐진 거 보면 무한 K 무한대가 0일 때 이 XK 플러스 0이면은 XK와 XK 마이너스가 일정한 값이 돼버려 같은 값이 돼버리죠. 같은 값이 돼버리게 되겠고 그다음에 K 무한대가 1이라고 하면 이 식이 바로 또 XK 플러스가 YK로 정리가 되죠. YK로 이런 경우 있어서 이제 K 무한대의 개인이 0이냐 1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개인 K 개인 K 개인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개인을 어떻게 0이냐 1이냐로 사람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밑에 보면 나오죠. 이제 시스템 어, 페이딩 메모리 필터에 있어가지고 이게 잘 carried to an extreme
아주 이 캐리드 투 익스트림 아주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시스템 모델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단지 스테이트 상태만 그냥 고려를 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 프로세스 노이즈가 익스트림리 라지, 아주 크다면, 프로세스 노이즈 너무 크다면 파라미터에서 어떻게 그 큰 값을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값을 버리고, 시스템을 버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여기 보면 xk 플러스 yk가 되죠. yk.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 플러스 노이즈를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yk 값을 그대로 그냥 불러서 쓴다라는 게 이제 페이딩 메모리의 그렇게 특징이 지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페이딩 메모리에 대해 가지고 맨 뒤에 보면 그 참조 논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 봤더니 1950년도에 뭐 써졌던 그런 논문인 것 같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이건 이거다라고 떠오르지가 않아. 더 헷갈려. 막 그냥 막 설명은 뭐 두리두리 해놨는데 읽어도 뭐 나는 누구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명제가 안 떠올라가지고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 가지고 넘겨 짚을 수밖에 없어요. 틀릴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자꾸 이제 아마 지금 7장이지만 8장, 9장, 10장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칼만 필터링처럼 계속 장이 거듭될수록 에러텀이 줄어들겠죠. 이제 자기가 발표하신 분도 알 거예요. 자기가 발표했던 게 약간 미스가 있었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게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군지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감지하지 못하지, 발표하신 분들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부분이 한두 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7장, 8장 자꾸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이 칼럼 필터의 특성 비슷한 거죠. 이제 칼럼 필터의 어떤 제한적인 효과를 보면 7.5주 제한적 효과 보면 이제 어떤 이 시스템 프로세스나 어떤 메저먼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안다고 해서 칼럼 필터 이쿠에이션이 그대로 잘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경우는 이제 DXD하고 나타났을 때 논 매트릭스, 논 벡터가 있을 때 이게 이꼴이면 이퀄리티가 있고 또 작거나 같은 인이퀄리티가 있는데 둘 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방법에 칼럼 필터 어떤 제한적인 효과를 주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서 모델 리덕션, 이 수식이 복잡하니까 한번 리듀싱 어떤 파라미터를 줄여가지고 하나 파라미터 x, y 감마였다면 x를 감마로 나타내고 y를 감마로 표시하면 감마가 줄어들죠. 그런 방법으로 똑같은 수식인데 좀 더 정리를 하나를 줄여보자라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퍼펙트 매지먼트는 아까 또 오히려 이건 정확성을 위해서 하나를 어떤 스테이트먼트 추가를 해보자라는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어프로치는 맥시멈 프로바빌리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레이스 스퀘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러 x 빼기 해가지고 제곱한 거죠. 리스크 스퀘어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너럴 프로젝션 애플리케이션 이닝콜리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5.4의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한번 설명했었던 에러 펑션, 이 Q 펑션과 같은 모양인데 에러 펑션을 사용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또 있게 됩니다. 아까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Q 펑션이 만약 확률에서 그거죠. 확률 인테그랄 A, B 어떤 PX가 있다면 이걸 일일이 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뭐 0.1, 0.7까지의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다 구할 필요 없이 1에서 뭐 0. 아무튼 그런 방법처럼 Q 값을 이용했듯이 이 Q 값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오차함수, 여기서 ERFC는 원래 오차함수는 ERF입니다. ERF인데 ERFC는 컴플리멘터리 에러 펑션 그래가지고 오차 보함수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여기서는 이제 나타나는 ERF입니다. ERF만 나타나게 되겠고, 여기 보면 다르죠. ERFC는 2분의 1 ERFC가 있고, 두 번째 보면 1-ERF로 이렇게 나왔죠. 이게 ERFC하고 ERF하고 조금 다릅니다. ERFC는 오차 보함수,
ERF는 오차 함수. 근데 오차 함수만 보자면 QX는 2분의 1 ERF의 루트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반비례적인 1 반비례적인 특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측에 보면 식에 보면 Q는 마이너스 X 1 QX 되겠고 LF 펑션 제로는 이 X 값이 0일 때는 0이고 그때 Q 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펑션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에러 펑션은 에러가 가장 큰 경우는 1이 되겠고 이때 Q 펑션은 제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Q 에러 펑션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0부터 1까지고 그리고 Q는 2분의 1을 붙어서 0까지 2분의 1을 붙어서 0까지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약간 반비례적인 특성이 있게 되겠죠. 에러 펑션과 Q 펑션. 지금 이 휴대폰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델 리덕션 방법은 아까 하나 차수가 줄어든다 그랬죠. 이 네모에 있던 식이 주어진다면 시스템이 주어진다면 모델 리덕션 특징은 모델 리덕션 이퀘이션 맨 위에 보면 단점은 이 약간 모든 x, y 값말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 식이 줄어드니까 좀 약간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퀄리티 방식에서 모델 리덕션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방식으로는 확장할 수가 거기에다 적용할 수가 없다. 시스템 하나 당연히 줄어드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적용 확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보면 이제 이 네모 파란색 네모 아래쪽에 보면 바로 아래 보면 101 xk 0을 이런 식으로 만약 식을 만들어 버리면 이때 xk3은 마이너스 이게 풀었으면 마이너스 xk로 정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맨 위식에 1, 2, 3을 풀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 xk3은 마이너스라 xk1이라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걸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 스텝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가 한 차수를 줄이면 이게 이제 어, 모델 리덕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모델 리덕션이 아니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YK 밑에 보면 D 텀이 추가가 됐죠. 이런 경우에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DX, D인 경우 메저먼트 이퀄레이션 어그멘트를 하는 거지 뭔가가.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 어프로치 방식에는 맥시멈 프로버티 방법과 리스트 스퀘어와 제너럴 프로젝션 어프로치 방법이 있는데 이 맥시멈 프로버티 어프로치 방식 같은 경우는 이 PDF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이건 이제 가우시안 디스플레이 비슷하게 이렇게 쭉 응용된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텀이기 때문에 이 PDF를 이 가장 최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텀이 최소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xk 바는 아규먼트 민 이 위식을 쭉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라그랑지 멀티플레이어를 적용하게 되면 나타내지게 되고 이때 이제 람다와 값을 구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constraint state estimate는 unconstraint estimate 빼기 correction term이다. SK 해서는 SK 마이너스 그 방법 이 파란색 네모의 왼쪽 파란색 네모를 설명하고 있는 게 맨 밑에 식 설명하는 게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constraint state estimate는
unconstrained system minus correct term이다라고 이렇게 맥시멈 프로버빌티 방식을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방식에는 이게 이제 이 1번 맥시멈 프로버빌티 어프로치는 x 햇의 k죠. 근데 리스트 스퀘어는 x tilde죠. tilde 같은 경우는 아규멘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x 햇은 아까 프리딕트 예측이라 했고 x tilde는 estimate 추정입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은 이제 어떤 그 관측을 하고 난 후, 관측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관측을 해버렸을 때 이게 어떤 값일까라고 있으면 추정을 하는 거고요. 엑스햇은 관측을 하기 전, 업저베이션 하기 전에 어떨까라고 프리딕트를 하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되겠고 그때 이제 이번 리스크에는 이 텀을 쭉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때 이제 오일러 L 방식을 써가지고 쭉 풀어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오일러 이퀘이션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의 제너럴 프로젝션 어프로치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3번에 보면 중간에 이 네모가 있죠. 보면 네모 두 개가 있는데 보면 위에 네모는 아규먼 맥스 민 쭉 나오고 맨 우측에 보면 이니퀄러티죠. dx와 d가 작거나 같은 이니퀄러티고 밑에 이 수식은 dx는 d인 이퀄러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다른 경우인데 그리고 이 잠깐만 이, 이 아까 여기서 제너럴 프로젝션 애플리케이션 사용하고 있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보면 이 그림에 보면 unconstrained estimate and uncertainty ellipse. uncertainty ellipse가 뭔가 찾아봤는데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를 uncertainty ellip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우리 지구를 예로 들면 A라는 지점에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의 LA를 위치를 찾는다 하면 위도를 얼마, 경도를 얼마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이 평면이라면 이게 정확히 뭐 사인 코사인을 맞을 수가 있지만 이 지구 공률에 따라 가지고 다르죠. 이게 x축으로 위도로 이렇게 쭉 가는 뭐 지구 공률이 있을 것이고 경도에 따라 가지고 또 극지방으로 갈수록 또 그 폭이 작아지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위도 경도를 얼마나 나타냈을 때 그 도착 지점에서의 에러 범위를 표시가 이 위도 경도에 따라서 uncertainty 일립스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요 x 햇의 동그란 부분이 그 uncertainty 일립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이 직선 XMP와 맥시멈 프로버빌리티와 리스크에어 나타나고 있는 직선이 바로 컨스트레이트가 되는데 이 W가 P 인버스일 때는 인버스 프로젝션일 때는 어떤 특정한 때 맥시멈 프로버빌리티 되고 그다음에 WI일 때 직각일 때 수직일 때는 수직 프로젝션일 때는 리스트 스퀘어가 됩니다. 리스트가 가장 적은 값이고 프로젝션은 리스트 스퀘어는 적은 값이시기보다는 아예 그냥 어떤 그 어서고나한 방법이 되겠 어떤 기준점의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션은 가장 최소점을 의미하는 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가 가장 최소점인 것 같지만 이건 최소점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설명을 보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W 이 앞에 보면 P 인버스가 나중에 설명드리게 되겠고 그러면 과연 컨스트레인트 직선을 우리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WI 프로젝션과 WP 인버스 프로젝션 찾기 위해서 컨스트레인트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이 직선을 가깝게도 할 수 있고 멀리도 하고 기울기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적의 이 리스트 스퀘어 점과 동시에 또
이 맥시멈 프로버티를 갖는 그런 이 컨스트레인트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방법이 바로 이 뒤에 설명한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이 네모 중간의 식은 이 컨스트레인트 범위를 2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사이로 잡았을 때는 언컨스트레인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아까 이 앞에서의 직선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특정 값 찾아내게 되면 그때 컨스트레인트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되는 경우는 위의 수식으로 적당하게 잘 찾아진다라는 그런 방법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마지막 장인 PDF 트렁케이션 어프로치는 아까 제가 Q 펑션하고 에러 펑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7.166은 이제 이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가우시안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방법이면 이거를 이제 에러 펑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걸 다시 에러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가 되고요. 그때 트렁케이드 잘라내게 되면 이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맨 아래식으로 정리가 되고 쭉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우측에 맨 위에 보면 다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때 이제 최종 결과치는 우측에 네모난 식으로 XK 햇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는 게 이제 트렁케이션 어프로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폭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컨스트레인트 폭을 조절했던 거고 이 앞에 프로젝션은 이 컨스트레인트 프로젝션 방법을 조절했던 방법이고 결과는 비슷하죠. 결과는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비클화 노스 어떤 차량이 이동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를 고려해 보면 노스하고 이스트가 있다면 노스에도 벨로시티와 포지션 정보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트에도 벨로시티와 포지션 정보가 있게 네 가지 텀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이 행렬식으로 네 가지 텀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또 탄젠트 센터 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타냈을 때 이제 이 우측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이 회색으로 나타낸 선이 바로 unconstrained 그래프 특징 값이 되겠고 이걸 constrainted한 방법을 이 프로젝션 적용하게 되면 혹시 에러 텀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때 칼럼 필터를 적용했을 때 노스 포지션을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위성이나 GPS 그런 데 많이 쓰겠죠. 칼럼 필터를 쓸 때 그 위도 경도 약간 언서튼 일립스를 고려를 할 때 그런 경우에도 많이 쓰이겠네요.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 정리를 해보면 필터 이퀘이션을 응용을 해가지고 모디피케이션 해가지고 콜레이션 위너가 칼라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스티메이션 퍼포먼스를 뭔가 좀 향상시킬 수 있다. 퍼포먼스니까 이제 결과가 간략화될 수도 있는 것도 퍼포먼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거 나타나게 돼요. 그다음 스테이트 칼럼 필터는 타임 베어링 필터로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방식이 되겠고 알파 베타 감마 필터는 어떤 스테디 칼럼 필터의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너무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꼴로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폭이 유지되게끔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패딩 메모리 필터는 어떤 칼만 필터의 모델링 에러에 따라 가지고 프로세스 노이즈가 너무 큰 경우는 그 시스템을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이전의 YK 값을 고려를 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컨스트레인트 칼만 필터에 적용된 방법은 사용해서 이스티메이션 애큐레시를 향상시키는 거죠. 스테이트 정보보다는
그러니까 컨스턴트 자체만 이렇게 변형을 여러 가지 시키더라도 정보 시스템 정보가 없어도 다양한 아까 맥스 모델 아까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 모델 리덕션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정국이 끝나고 좀 더 제가 자료를 찾던 내용 중에 조금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을 좀 몇 개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칼럼 필터 사실 대충은 뭔지 이제 이렇게 이전의 값의 웨이트를 어떻게 줘가지고 이전 스테이트의 값을 빼어줬죠. 사전 사후 값을 빼줘가지고 빼준 값에다가 웨이트 K를 곱해가지고 이전 스테이트에서의 사후 값을 더해준 거에 이제 현재 그건데 그 말이 무슨 그 대충은 이해가 돼도 이게 안 떠오르는데 정확히 해보면 이거더라고 보니까 이게 밑에 블로그 여기에 우측 아래에 있는 블로그 이게 참조를 했었고요. 약간 이제 해봤는데 그러니까 옵티멀한 리커시브 데이터 프로세싱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쭉날쭉한 임의의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옵티멀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값실 프로세싱 알고리즘의 경우에 이때 평균을 구해보면 중간에 칼럼 필터에서 중간에 근데 이런 경우는 리커시브니까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갑자기 어떤 값이 변화가 되면 그 부분에서 신호가 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내는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x는 x1이고 x2의 평균은 x1 플러스 x2의 1로 나눠주게 되는 것이 되겠죠. 표현이 되는데 이 두 번째 x2에서 보면 x1 플러스 x2는 2항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2배의 x2가 2 x2는 x1 플러스 x2가 되죠. 이런 식으로 3을 2항을 시켜버리면 이 3의 x3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쭉 간략화시키면 그러니까 식을 간략화하면 xn은 xn 곱하기 뭐 이렇게 쭉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화가 된다는 게 칼럼 피터라고 보니. 그래서 고려할 것은 모든 이 스테이트의 값을 다 고려할 평균값이라고 해서 모든 값을 다 고려할 필요는 없고 이전 스테이트의 값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처리할 자료량이 많지 않을 경우는 모든 자료를 기억해 두었다가 한 번에 계산하는 걸 간편할 수 있겠으나 자료량이 방대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이전 필터의 그 이전 스테이트 값만 고려해주면 평균 값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이거죠. 리커시브 데이터죠. 반복된 데이터인 경우인데 또 신호는 그렇지는 않죠. 아무튼 이런 개념도 칼럼 필터 개념일 수 있다라는 게 또 그런 설명이 되겠고요. 이거 이제 또 찾다 보니까 그 통신 전자회로에서 쓰는 PLL 회로라는 게 있거든요. 페이지 락도 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위상을 일정하게 위상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 이전의 위상을 고려를 해가지고 현재 들어오는 위상과 그 차를 고려해 주는 거죠. 그 차를 고려해가지고 그 차의 폭만큼의 들어오는 신호를 다시 더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 어댑티브 방식이 돼요. 여기 보면 이 네모의 이 프라블럼 포뮬레이션 중간에 보면 어댑티브 필터가 있죠. 그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엑셀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쭉 우측에 네모까지 와가지고 언노운 시스템 어떤 시스템 통하게 되면 그때 YN 거치가 나오고 이때 어떤 VN 잡음이 뭔가 추가가 되죠. 그때 두 개 YN 플러스 VN을 DN이라고 했을 때 이 DN은 처음에 DN은 그대로 가죠. 아웃풋 그대로 나오게 되고 나오면서 어댑티브 필터를 통해서 HN 제로 값은 그 X의 두 번째 신호를 고려해가지고 어댑티브 필터를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Y 햇의 이 N이 되겠고 그때 두 번째 값과 이 어댑티브 된 신호와 이 X가 쭉 우측으로 간 언노운 시스템 들어간 값과의 차이
Y 햇의 n과 dn의 차이를 바로 에러 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하는 PLL하고 그러니까 칼럼 필터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칼럼 필터가 훨씬 더 그 정교하고 특정히 활용 범위가 많지만 그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또 한 부류로서 PLL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 첨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게 이제 그 3장 5장에서 나오던가 이게 5장에서 나오죠 이게. 그래서 사전 이게 프라이어리 사전이죠 사전. 아까 마이너스 사전 신호에 x 햇의 6의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프라이어리 이스티메이트를 해석하면 읽어내면 x 햇 예측 값인데 마이너스니까 사전 어떤 여섯 번째 스테이트에서의 사전 x의 예측 값이 되겠죠. 근데 x 햇 그 위에 있는 포스테리 이스티메이트는 x5 스테이트에서의 사후 플러스 사후 햇 예측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또 이 5는 x 햇의 5 플러스는 어떻게 이꼴 어떻게 낼까요? 아까 나온 그 이전 신호니까 x 햇의 6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플러스 어떻게 될까요? 그 k 곱하기 뭐 h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대충 추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널 스테이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스테이블 하면은 이게 2의 인버스니까 이게 S 플러스는 2의 인버스니까 마이너스 튀게 되니까 이 값으로 줄어드니까 스테이블 한 거죠. 딱 정확하게 S분의 L 같은 거 마지널 스테이블 쭉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는 또 언스테이블 한 경우고 마지널 스테이블 이거더라고. 왼쪽에 네모에 보면 위에 보면 이제 마지널리 스테이블한 트랜잭션을 마지널리 언스테이블한 경우 신호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또 왼쪽에 아래측 네모에 보면 마지널리 스테이블이라는 것은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마지널리 어떤 경계 마진 마진이 경계인가요? 이득인가요? 또 그럼 마지노리한 또 어떤 스테이블한 그런 걸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또 우측에 네모를 보면 인풋이 있으면 스테이블한 경우 이렇게 경우고 스테이블한 경우고 마지널 스테이블은 이런 식으로도 표시가 되고 언스테이블한 거 발생하는 경우고 또 이런 경우는 언스테이블이고 또 이제 바디 플러스 나타나게 되면 스테이블은 이 플러스로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죠. 밑에 보면 마이너스 PM이 위로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 스테이블한 경우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또 언스테이블한 경우고 마지널리 스테이블은 정확하게 WP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또 마지널리 스테이블한 경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그 발표를 준비했던 발표를 설명을 다 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